영화를 어떻게 촬영했는가 하는 촬영 기법은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에게는 또 하나의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촬영 기법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관객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유명한 기법 중 몇 개를 꼽아보자면 카메라를 어깨에 직접 둘러매고 손으로 촬영을 하는 핸드헬드 기법이나 컷 편집 없이 장면을 길게 가져가는 롱테이크 기법 등이 있겠네요. 제가 오늘 선정할 주제는 바로 핸드헬드 기법과 큰 관련이 있는 파운드 푸티지 영화입니다. 파운드 푸티지라는 말을 꽤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운드 푸티지란 영어 단어 파운드와 푸티지가 합쳐진 말로 말 그대로 발견된 영상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찍은 영상이 발견되어 관객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실제로 기록된 영상은 아닙니다. 모두 픽션이 가미된 영화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크 다큐멘터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운드 푸티지 기법의 영화들은 대부분 호러 장르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파운드 푸티지를 페이크 다큐멘터리와는 따로 독립적으로 분류하는 시선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파운드 푸티지 장르를 대중적으로 알린 작품 2개 정도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바로 블레어 위치, 파라노멀 액티비티입니다. 블레어 위치 전설의 진실을 다큐멘터리로 촬영하기 위해 버킷칩일산으로 떠난 3명의 영화 악도가 실종되고 그 필름만이 남겨졌다는 내용의 블레어 위치는 약 6만 달러의 제작비로 전세계 1억 4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그야말로 저예산 초대박을 친 호러 영화로 파운드 푸티지 영화의 조상님급 정도로 평가되는 작품인데요. 물론 페이크 다큐 장르의 원조는 아닙니다. 그 이전에 카니발 홀로코스트, 84 찰리 모픽 등의 작품들이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상업적으로 크게 흥행에 성공해 대중들에게 파운드 푸티지라는 장르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영화를 본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핸드헬드 기법으로 촬영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찍어 기록을 남기거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영화의 설정상 이 핸드헬드 기법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개봉작 파라노멀 액티비티입니다. 파라노멀 액티비티는 약 15,000달러의 제작비로 2억 달러에 가까운 흥행을 선보이며 다시 한번 파운드 푸티지의 가능성을 입증한 영화입니다. 주인공 미카와 케이티는 집 안에서 일어나는 미스테리한 현상을 파헤치기 위해 집 안에서의 24시간을 카메라에 담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관람한 후 직접 판권을 구매해 극장에서 개봉시킨 영화입니다. 그로 인해 엄청난 대박을 치게 되었죠. 마지막 10분은 스필버그 감독의 제안에 의해 수정되기까지 했다니 원래 결말과 비교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입니다. 파운드 푸티지 영화가 단지 호러 장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아주 다양한 장르와 결합되면서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저 올티스트가 또 어떤 파운드 푸티지 영화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I'm Cliff Rose. And I'm Derek Lee, and tomorrow we're going on a year-long trip around the world! 대학 시절 만난 두 절친 데렉과 클리프는 1년 동안 전세계 6대륙 30개국을 여행하는 이른바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여정은 블로그 엔드 오브 디어스에서 생중계될 예정이지요. 하지만 데렉은 뇌혈관이 기형적으로 엉켜있고 심하면 혈관이 터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위험한 여행길에 오르게 되죠. 여행을 다니면서 그들의 모습은 예정대로 블로그에 생중계되어지는데 모종의 사건으로 데렉의 신체에 큰 변화가 찾아오고 그들의 여행은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18회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먼저 선보였고 국내에서는 15년 1월에 개봉한 이 영화는 제38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제46회 시체스 국제영화제 특수효과상 수상을 할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입니다. 일반적인 호러 파운드 푸티지와는 달리 뱀파이어라는 다소 오컬트적인 요소와 결합했다는 점에서 저도 흥미롭게 관람한 작품입니다. 주인공 중 한 명인 데렉은 세계 일주를 하던 도중 프랑스 파리에서 모종의 사건을 겪고 난 후부터 신체의 변화를 맞게 되는데 그 모습이 흡사 뱀파이어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뱀파이어 장르와 파운드 푸티지가 만나 새로울 뿐만 아니라 해외와 국내에서도 이미 영리한 뱀파이어 영화라고 평가하였죠. 영화에 나오는 두 주인공 데렉과 클리프는 감독이기도 하며 영화에서처럼 실제로도 젊었을 때부터 단편 영화를 찍어왔던 만큼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그들의 첫 장편 영화죠. 두 감독은 작품에서 리얼리티를 강조하기 위해 실제 친구들과 가족을 영화에 등장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데렉과 클리프가 전문 배우가 아닌 만큼 연기력은 다소 떨어진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꽤 준수하다고 느꼈습니다.
파운드 푸티지가 결합된 새로운 뱀파이어 영화, 특히나 매니아층에게는 더욱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손도 대지 않고 물건을 옮기고 날붙이에 찔려도 몸에 생채기 하나 안 나는 등의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기 평범한 고등학생 3명이 바로 이 꿈같은 능력의 주인공입니다. 영화 크로니클의 주인공 앤드류와 두 친구 맷 스티브는 파티에 갔다가 근처 숲에서 지하동굴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은 흡사 염동력과 비슷한 초능력을 얻게 되죠. 슈퍼히어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초능력과 파운드 푸티지가 만난 이 크로니클은 1200만 달러의 제작비로 북미에서만 6400만 달러를 넘게 벌어들이며 흥행에 성공하였고 당시 27살밖에 되지 않았던 감독 조시 트랭크와 무명이던 배우 데인 드한을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초능력을 얻었다는 설정만 봐서는 이 고교생들이 슈퍼히어로로 거듭나는 게 아닌가 하실 수 있지만 영화를 보신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의 주역들이 모두 10대라는 점과 주인공 앤드류는 가정환경까지 불안해 심리적으로 상처가 많은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과연 이들이 초능력을 온전히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작품의 또 하나의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능력을 얻고 영웅이 되는 우리가 아는 그런 흔한 플롯을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 될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초능력을 사용하는 장면에서의 CG 같은 이유로 블록버스터임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크로니클 역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비교적 저예산 영화입니다. 당시 무명이었던 배우들이 연기한다는 점, 기발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큰 흥행을 불러일으키는 점 등으로 봤을 때 크로니클 또한 파운드 푸티지 영화의 흥행 공식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운드 푸티지와 초능력이라는 요소의 신선한 결합, 크로니클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소개해드릴 작품은 음모론을 좋아하는 매니아층 여러분들께서 정말 환영하지 않을까 싶은 영화입니다. 바로 아폴로 18입니다. 예, 달에 착륙했던 그 아폴로 11호가 떠오르셨으면 그와 관련된 영화가 맞습니다. 영화의 시놉시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이후 미국과 나사는 지속적으로 달 탐사선을 쏘아 올렸고 아폴로 18, 19, 20호의 탐사 계획이 예산 문제로 인해 취소되며 공식적으로 달 탐사선의 마지막은 아폴로 17호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아폴로 18호가 쏘아 올려졌었다는 나사의 기밀 영상 자료가 유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1969년 7월 인류는 최초로 달에 착륙하며 위대한 도약을 이루어냈죠. 하지만 음모론자들에 의해 달 착륙에 관한 수많은 음모론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예고편에서도 알 수 있듯 영화 아폴로 18은 이와 관련해 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에 흥미를 유발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영화에 등장한 설리로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트랜스포머 3가 떠오르는 부분이네요. 영화 원티드로 유명한 티무르 베크먼베토프 감독이 제작자로 참여하였고 개봉 전까지 그 제작과 기획, 심지어 배우들까지 비밀리에 붙여졌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 500만 달러의 저예산 제작비로 북미에서만 약 1700만 달러가량 벌어들이며 나름 괜찮은 성적을 거둬들였으나 평가는 그야말로 안습입니다. 하지만 이 파운드 푸티지 장르나 음모론적인 요소를 좋아하는 매니아층이시라면 꼭 한번 보시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특히나 영화의 후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숨을 죽이면서 봤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이 아폴로 18은 어째선지 국내 개봉 직전까지 갔다가 깜깜무소식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렇게 극장에 개봉 예정 포스터까지 걸리게 하고 모 포털 사이트에 공식 블로그까지 개설되었었던 것으로 보아 개봉이 거의 확실시되었었던 것 같은데 돌연 잠수에 돌입했습니다. 검색을 하면 가족과 예매표를 통해 보고 왔다는 포스팅 글이 존재하는데 진실은 알 수 없네요. My name is Robert Hawkins. Approximately 7 hours ago, something attacked the city. You found this. If you're watching this, then you know more about it than I do. 일본으로 떠나는 롭을 위해 서프라이즈 파티가 벌어진 뉴욕. 친구 허드는 롭을 위한 축하 메시지를 따기 위해 캠코더를 들고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파티가 한창이던 도중 지진이 발생하고
파티장은 정전에 휩싸입니다. 롭과 친구들은 옥상으로 올라가 사태를 파악하던 도중 도시 한가운데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에 빠지게 됩니다. 영화 클로버필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떡밥으로 시작해 떡밥으로 끝난 영화. 클로버필드는 무수한 떡밥이 존재하는 작품입니다. 영화의 제작자가 다름 아닌 떡밥의 제왕 J.J. 에이브럼스입니다. 감독은 현재 혹성 탈출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맷 리브스죠. 클로버필드는 영화가 발표되는 그 시작부터 미스테리하였습니다. 트랜스포머 1의 시사회가 열리던 2007년, 난데없이 한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어 관객들을 궁금증에 휩싸이게 만들었죠. 예고편은 제목도 나오지 않고 제작자 에이브럼스의 이름과 1-18-08이라는 개봉 날짜만 나타났습니다. 이후 네티즌들은 수많은 추측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영화가 차근차근 베일을 벗어가며 본 예고편이 공개되고 영화에 등장하는 괴수의 모습을 추측하는 이미지까지 나돌았습니다. 물론 영화가 개봉된 후 추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죠. 저도 무수한 떡밥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미친듯이 뒤졌던 것이 떠오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떡밥으로는 포스터에 괴수의 모습이 미리 등장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괴물이 어떻게 오는지 그 근원이 나온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후에 또 다른 의문의 떡밥이 등장한다 등등등. 정말 무수합니다. 이러한 마케팅 덕분일까요? 클로버필드는 개봉이 되던 첫 주 4천만 불이 넘는 수익을 올리며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하였습니다. 영화의 핵심인 괴수의 등장 여부로 인해 괴수 영화에 열광하는 매니아층에게도 자주 회자되는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기대했던 괴수의 분량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합니다. 수많은 떡밥과 흥행의 성공으로 후속작이 등장할 것이라는 썰이 나돌았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도 공식적으로 클로버필드 2가 기재되기까지 했으나 점점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기다리고 기다리던 클로버필드 2가 개봉되는 듯 했으나 클로버필드 10번지라는 클로버필드의 스핀오프 영화가 개봉하였습니다. 이는 공식 후속작이 아닌 세계관을 공유한 말하자면 클로버필드 프로젝트의 두 번째 영화입니다. 언젠가 클로버필드 10번지를 추천하게 되는 영상을 만들 때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떡밥과 논란을 낳았던 괴수 영화와 파운드 푸티지의 성공적인 결합의 클로버필드. 아직도 안 보셨나요? 꼭 보세요. 제가 이번 주제에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영상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적 지식의 전문가도 아니고 영상 제작도 서툴러 아마 많이 미흡한 점들을 느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에 대한 코멘트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피드백을 잘 받아 앞으로의 콘텐츠 작업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 푸티지라는 주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적 장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많은 점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분량 조절 실패와 부족한 실력 등으로 인하여 그렇지 못하게 되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나중에 꼭 2탄을 제작하여 미처 소개시켜드리지 못했던 점들과 또 다른 파운드 푸티지 영화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혹시나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 올티스트는 더욱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